미국 내 한인 인구수가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이민 1세대의 빠른 감소와 신규 이민 유입 감소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안에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그레엄 캐시디 법안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자신의 명의로 대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개짖는 소리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듯 미국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며 김정은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2배로 죽음의 커피라고 알려진 데스위시 커피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보툴린이 검출됐습니다. 보툴린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탑승권에 알파벳 S가 연이어 4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SSS라는 표식이 있으면 까다로운 보안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KBTV 뉴스9입니다. 미국 내 한국인 인구수가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이민 1세대의 빠른 감소와 신규 이민 유입 감소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한인 인구 감소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인구 센서스국의 2016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전체 인구수는 181만 6,5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혼혈 한인 인구도 포함한 수치로 2015년과 비교해보면 6,000명이 줄었고 2014년 이후 3년째 한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인 인구 감소의 원인은 빠른 이민 1세대의 감소와 신규 이민 유입 감소가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의 이민비자 연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제외하고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이민비자 입국 한인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도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로 2015년 직계가족 초청 이민은 2005년과 비교해 무려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던 한인 인구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 상태를 보이다 최근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안에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그레엄 캐시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 연방 예산을 각 주정부들에게 블록 그랜트로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재추진 중인 건강보험법안 박소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또다시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표결에 붙일 건강보험 법안은 그레엄 캐시디 법안입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에 투입했던 연방 예산 5천억 달러를 각 주정부들에게 블록 그랜트로 제공해 자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오바마 케어에 포함됐던 메디케이드 확대 시행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됩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 당시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았던 주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는 지원금이 깎이게 됩니다. 뉴욕주도 지원금이 깎이는 주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의 계획대로 이달까지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뉴욕주 내 건강보험 가입자 270만 명은 보조금이 삭감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If the bill does pass, it's a major restructuring of the healthcare system. And the bill will do two things. One is it'll take most of the money or part of the money that was allocated to former President Obama's
coverage expansion.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 people don't talk about as much is what it does to Medicaid. Now, Medicaid is a feder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low-income people, covers more than 70 million people, and in terms of the number of people covered, it is the largest government insurance program. And what the bill would do is, in the future, it would put a limit on federal spending for Medicaid. 이에 뉴욕주 민주당 측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한편 그레엄 캐시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51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밝혀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한 표라도 더 나올 경우 이번에도 오바마 케어 폐지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해 일반 법안으로 법안 처리가 넘어가 이 경우 찬성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번 달 안에 표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자신의 명의로 대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개 짖는 소리에 비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치광이, 불망나니, 깡패, 늑다리 등의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북한과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 태평양 해상에 역대급 수소탄 실험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1일 맨해튼의 숙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공언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에 관해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실제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사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듯 미국의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분명한 미치광이라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는 법안이 뉴욕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맨해튼 건설 현장 두 곳에서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맨해튼에서 같은 날 2번의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펜스테이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맨해튼 웨스트 33가 9 애비뉴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2명이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빌딩국에 따르면 이 두 남성은 전력회사 직원으로 이들은 승강기 외부에 있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떨어진 남성 2명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 당시 1명은 숨진 상태였으며 나머지 1명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로어 맨해튼에서도 건설 현장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9시 20분께 로어 맨해튼 증권가에 위치한 161 메이든 레인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럭셔리 아파트 건물이었으며 콘크리트 회사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던 43세 남성이 27층 건물 꼭대기 발판에서 떨어져 건물 맨 아래층까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날 2번이나 발생한 추락사고 소식에 건설업계 측은 더욱 철저한 현장 안전교육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시는 최소 40시간의 건설 현장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해 다음 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2배로 알려진 데스 위시 커피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보툴린이 검출됐습니다. 보툴린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데스 위시 커피는 문제가 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트로 콜드 블루캔을 전량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소재한 커피 제조업체 데스위시 커피가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니트로콜드브루캔에서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데스위시의 해당 캔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보툴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국에 따르면 데스위시와 외부 제조 공장이 채택한 현재의 공정은 보툴린을 생성하고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중독의 한 형태인 보툴린 중독은 현기증, 시력 저하, 호흡곤란, 근육 약화, 복부 팽창, 변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데스위시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은 일반 커피보다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데스위시 측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박테리아의 증식이 보툴린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캔커피를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아직까지 보툴린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업체 측은 커피를 마신 뒤 시야가 흐려지거나 현기증 증상이 보일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기를 권고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클래스 사이즈 매터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5에서 2016학년 기준으로 뉴욕시 전역의 공립교 학생의 57만 5천 명 학생가량이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역 공립교 학생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가을 학기를 기준으로 뉴욕시 전역 33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급당 인원이 30여 명이 넘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시 전역에 4만 4천여 석의 신규 교실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탑승권에 알파벳 S가 연이어 4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SSS라는 표식이 있으면 까다로운 보안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국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항공기 탑승권 하단에 S 4개의 표기가 찍혀 있으면 까다로운 추가 보안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미국으로 가는 항공 탑승권에 S 4개의 표식이 있는 승객들은 더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S 4개의 표기가 찍힌 탑승권을 발급받을 확률은 1만 명당 5명, 0.0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같은 탑승권을 발급받았다면 2차 보안 검색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 4개는 2차 보안 검색 선정 대상자를 의미하는 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ion으로 여행지 정보에 대한 상세 질문과 신원 재확인들의 추가 보안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 연방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9.11 테러 이후 무작위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해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아마존이 제2의 사옥을 뉴욕시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제2사옥이 유치되는 도시는 최대 50억 달러의 직접적인 투자와 5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 제2사옥이 뉴욕시에 유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7일 제2사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 성장, 교육받은 노동력, 삶의 질, 교통 편의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시를 제2사옥 건설 유치 도시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 제2사옥을 유치하는 도시는 최대 5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5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뉴욕을 제2사옥 유치 도시로 결정하는 데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발표에서 전자기업 전용 오피스가 맨해튼 웨스트 33가와 10에비뉴에 들어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오피스에 36만 스퀘어피트를 임대해 아마존 패션과 웹 서비스팀, 광고팀 등이 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발표를 통해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들어설 경우 2,000개의 고급 인력 직업군과 경제, 기술, 마케팅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뉴욕주 전체에도 1,800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아마존의 사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의 엑셀시오르 잡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800만 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몇 주 내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초대형 아마존 물류센터가 들어섬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물류센터 건설로 뉴욕에서는 향후 5년간 886개의 추가 일자리가 마련되는 등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대통령의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 사람마저 사리 분별과 침착성을 잃게 한다.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소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That's what the United Nations is all about. That's what the United Nations is for. Let's see how they do. 냐는 최고領導者동지 성명을 받아는 저희 가슴은 트럼프 따위 망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해서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세계유엔무역청에서 이렇게 망발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신께서 계시는 한 우리 저공을 반드시 승리하며 이 세계 지구상에서 그놈들을 쓸어버리겠습니다. 네, 9월 2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센트럴파크에서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을 저지른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9시경 35살 여성이 레녹스 애비뉴와 웨스트 110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이 여성의 뒤를 쫓아갔고 여성은 남성을 피해 센트럴파크 공원 내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 남성은 칼을 꺼내 들었고 여성을 강간한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는 30대가량의 남성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조선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배 안에서 추락했으나 뉴욕시경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사우스 브루클린에서 18마일가량 떨어진 해안가를 지나고 있던 한 유조선 안에서 한 선원이 배 안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다른 선원이 뉴욕시경에 곧바로 신고해 경찰은 헬리콥터를 타고 애틀랜틱 해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무사히 그를 구조했으며 당시 그는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성이 어떠한 이유에서 배에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트럭이 가정집 뒷마당을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 뉴욕 포체스터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한 대가 뒷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대형 트럭은 287 도로 이스트바운드에서 95번 노스바운드 방향의 경사로를 타던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변에 있는 가정집 뒷마당을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날 사고는 펜스와 주변 나무 덕에 더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지하철에 출몰하는 노출증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에는 한 남성이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지하철역을 다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16일 맨해튼 28가역 R 트레인을 타려는 한 여성을 향해 자신의 주요 신체 부분을 노출시켰으며 지난 5일 트라이베카 지역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최소 3회 이상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여성을 향해 자신의 주요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속옷과 바지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가 180파운드가량의 백인 남성임을 공개하고 그를 쫓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프랑스가 한반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셸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상황이 악화된 만큼 우리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한 프랑스 팀을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 팀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9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주변에는 쏟아진 폭설로 1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북동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도 눈이 쏟아져 요세미티 국립공원 동쪽 출입구인 티오가 패스로드가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을 겨냥한 단속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위급 간부와 기술 담당자 등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서 다단계 사기 혐의를 놓고 당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뉴욕에 있는 투자회사인 겔프만 블루프린트와 CEO인 니콜러스 겔프만을 다단계 투자 사기인 폰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벤츠는 엘레바마주 터스컬루사 공립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해 2020년도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 뭐라 그러죠? 이거 이 배지도 지금 배지, 수호랑 배지입니다. 네네, 좀 달고 오셨는데 저 처음 봤습니다. 홍보대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또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들을 좀 진행하시는지요? 그동안 제가 홍보대사로 임명된 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네네. 일반인으로 이제 홍보대사는 평창이라는 지점이 세계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 분단대인데, 그리고서 지금도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은 긴장이 고조돼서 전쟁의 위험성이 제일 높은 북과 남이 대치돼 있는 휴전선에서 100km도 안 되는 지점에서 전 세계인이 모여서 하는 이 스포츠 잔치죠. 올림픽을 하니까 이건 평화를 담보해야 된다. 평화의 키는 여러분들 북한이 전쟁 위협한다 막 그러지만은 전쟁이나 평화냐 이거를 결정짓는 거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에 대해서 모든 거를 한반도 평화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담보하도록 하려면 미국 정치권에 평창 올림픽의 이런 중요성, 평화 올림픽, 그래서 분단 지역에서의 올림픽의 개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연방의회, 미국의 정치권에다가 잘 알리라고 저를 이제 제가 주로 연방의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평창 홍보대사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대사의 역할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라라는 이런 그 미션을 주면서 임명하는 게 홍보대사입니다. 그렇군요. 이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굉장히 직접 그렇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이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평창 올림픽 준비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방문하셨는데 두 가지 목표였습니다. 물론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전 세계 198개 국가인가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정상들과 국가의 수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북한 핵 절대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제재를 가고 대처하고 결국에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해나가고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다자 외교의 중심인 유엔에 온 첫째 프라이어리티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다자 외교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2월 달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을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보 관련한 부분과 평창 올림픽 홍보하는 거를 같은 수준에서 그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가셨죠. 그래서 유엔에 와서 IOC 위원장도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각 나라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에게 그 평창 올림픽에 초청하는 이런 외교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격이 있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그 평창 지금 물어보셨는데 설비 준비에 관해서 평창의 그 준비된 상황을 다 홍보를 하고, 저렇게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평창 올림픽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이 안전, 이 평화 올림픽 뭐 이런 개념인데, 실은 지금 상황이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이 좀 그렇지를 못해서 그 오늘이었나요? 프랑스에서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면 뭐 참가를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가 지금 시선이 그 한반도,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이 핵실험이다, 미사일이다, 이런 거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근데 그 가장 가운데에서 올림픽이 여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는 올림픽의 안전이라는 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고조된 긴장을 볼 땐 걱정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 위험하고 위협적인 데에서 꼭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 같은 거, 이 의미라는 거는, 첫째는 올림픽 하면 세계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지구촌의 화합과 연대와 번영, 뭐 이런 거를 약속하는 게 여름 올림픽, 겨울 올림픽인데, 그런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게끔 평창 올림픽이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이 성공을 하면은 평화가 보장된다. 너무나 멋있는 이 취지와 구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든 이렇게 올림픽에 대한 언급은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되면서 세계의 마지막 남은 전쟁 위험지대가 해소된다면은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에 대한 큰 기여를 했겠는가,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놓으시는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야만 된다라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남과 북이 평화로 가는 길에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창 올림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왜 이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적극 나서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가시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그 결론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처럼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잘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맑고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밤하늘도 청명하고 맑은데요. 오늘 뉴욕은 한낮 최고 80도였으며 한밤 최저 66도입니다. 주말은 날이 뜨겁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86도까지 올라가 한여름 날씨 보이는데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뜨거운 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날이 더욱 덥겠습니다. 최고 89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체감 기온은 95도 이상으로 아주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80도 이상 웃돌겠으며 이후 기온이 점차 내려갑니다. 다음 주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이틀은 날이 무덥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